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손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에릭쌤이 지원서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고, 꼭 또 지원서 관련해서 또 다른 저희가 꼭 얘기하고 싶은, 저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원서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지원서를 이제 또 준비하고 있죠. 맞아요. 올해 지원서가 끝나서 합격한 친구들을 몇 주 전에 이제 또 보고 했는데, 맞아요. 또 그 친구들이 와서 또 지원서 하시냐. 네. 라고 이번에 저희 TA가 둘 다 IB, 음. 저희 학생들이고 되게 재밌을 거예요. 어쨌든 뭐 재밌을 것 같다고 한 게 의심장하긴 왜냐면 하지만 걔네들이 되게 재밌는 캐릭터라서. 그래서 그래서 저희 학생들 TA를 항상 제가 그 TA 뽑는 것도 되게, 왜냐면 은근히 항상 다 TA도 되어 물어보잖아요. 저희가 은근히 또 꽤 생각보다 학생들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셀렉티브하게 또 네. 생각을 해서 뽑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그래도 한 정말 10대 1 정도인 것 같아요. 도움 줄 수 있는 친구들로. 경쟁률이.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좀 지원서 관련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셔서 네. 이렇게 왔는데,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일단 솔직히 저는 Mind Your Own Business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내 알바 아니고 내 알바 뭐 아니다. 솔직히 난 나의 길을 간다. 저는 솔직히 다른데 관심 없거든요. 진짜. 왜냐면 관심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 거를 그냥 전 열심히 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 최대한 투명스럽게 가르치고 최대한 학생들한테 성장을 추구하고, 이걸 보시는 부모님의 입장도 저는 아주 잘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우송 씨는 이제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내 주위에 우리 나이 또래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시만 가르치는 상황에서 우리가 SAT 점수가 되게 좋다, 그리고 뭐 입시 결과가 좋다,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번에 스탠퍼드 간 친구도 있고, 근데 나는 그 입시 결과가 진짜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입시 결과 SAT 만점 받으면 엄청 좋으세요? 당연히 안 좋을 수 없죠. 당연히 좋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들죠. 어쨌든 이 친구도 저한테 투자를 한 거니까, 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성공을 했고 좋은 결과를 받아서 서로 졸업한 건 좋지만, 네. 저는 항상 SAT가 끝날 무렵 이 친구가 정말 이제 잘 받을 것 같다, 또는 잘 받은 이유 얘기해주죠.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그냥 부분일 뿐이고, 네가 SAT 점수를 잘 받았다고 해서 대학을 무조건 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대학을 잘 갈 수 있지만 대학을 잘 간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죠. 맞아요. 마냥 이제 뭐 다른 데서는 이제 SAT 잘 받으면 엄청나게 뭐 후기도 막 받아서 올리고 브래깅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안 한단 말이죠. 요즘 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는 당연히 제 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막 엄청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미 그 대학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를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IB에 미쳐있다, 뭐 힙스에 미쳐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버드가 대학교를 설립해서 이 교육이라는 게 시작된 것 뿐이고, 또 제가 하버드 편에서 나중에 이제 뭐 인강으로도 만들 계획이긴 하지만, 그냥 하버드의 개요나 역사를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자체가 주는 이런 네임 밸류보다 나는 그 학교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학생들에 주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버드를 무조건 보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하버드에 갈 정도의 사람이 되면 네.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하버드라는 네임 밸류가 누구한테는 되게 하버드 이렇게 왜 저래? 이럴 수 있는데, 마치 제가 이런 질문들을 혹시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들었을 때 제가 드는 거는 뭐냐면, 우성쌤이 제일 친하거나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근데 뇌 쪽이야. 되게 까다로운 수술이고 잘못 처치하면 죽어요. 그러면 아무한테나 보내겠어요? 아니죠. 제일 유명하고 제일 뭐 그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가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딱 제 대답이거든요.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저는 솔직히 댓글에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닌데 절대 민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whatever 해요. 이상하거나 좀 이런 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좋은 댓글이니까. 그리고 저희는 댓글이 많이 안 달려요. 왜 그런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대답 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무슨 하버드에 힙스에만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웃긴 건 우리가 반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럼 너는 그냥
그냥 그런 사람한테 받을래 아니면 최고한테 받을래? 당연히 최고한테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항상 그 직면을 한 문제점들에서 최고를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대학교도 최고를 지향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대학을 나와서도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현대사회는 내가 노력한 만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니까 네. 더 이상 뭐 신분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나한테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열받는 게, 나를 찾아온 사람한테 내가 최소한의 해가 되지 않으려면 이 사람한테 좋은 뭐 영향력을 주던가 솔루션을 주던가 뭔가를 해야 되면,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와야 되는 거고 살아갔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애초에 내가 그렇지도 않은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한테 솔루션을 줘봤자 어느 정도로 주겠어요. 잘못 자칫하면 이제 또 비유를 한다고 하면, 메타포하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literally 죽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의 스피릿을 죽인다든지 이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을 죽인다든지 동기부여를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고,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의 지금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원서를 하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저희 철학을 세우며 제 철학을 세우면서 우성쌤의 스터디 철학을 저희가 같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미친 듯이 가르치고 하는데, 절대 저는 학교 내인 밸류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what's wrong with chasing the best?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어차피 4년이라는 시간, 비슷한 비용, 비슷한 노력이면 최고를 지향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버드에 가지 못하더라도 네. 그만큼의 노력을 했다면 네. 그렇죠?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의 학생을 망가뜨리는 거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한 사람. 부모님밖에 없어요. 제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불행하잖아요? 부모 탓이 더 커요. 만약에 애가 빚을 지잖아요? 그럼 부모 탓이 더 커요. 얘가 죽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럼 부모 탓이 커요. 그러면 솔직히 부모님들이 내려야 되는 결정들은 되게 솔직히 어려운 결정들이 아니거든요. 교육 안에서는 뭐가 어려워요? 결정이 뭐가 어려워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무슨 결정이 어려워요? 본인이 이제 통제권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근데 뭐가 어려워요? 아이한테 진심으로 세상은 굉장히 어렵고 차갑고, 나중에 네가 좋은 학교를 나와도, 진짜 좋은 학교를 나와도 애초에 너는 신뢰도 주지도 않고 항상 숙제도 밀리고, 그쵸? 항상 뭔가를 이 사람이랑 뭔가 약속한 걸 미루고, 내가 펑추어하지 않고, 내가 열정적이지도 않고, 내가 뭔가의 비전이 없고 이러면, 물론 네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너랑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해줘야 하는 말이고 가르쳐야 하는 교훈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원서를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지원서 하면서 제가 많이 이제 주위에서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가끔 가다가 뭐 비인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들에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다 산다든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가 다 해줄게 하면서 지원서를 다 만들어준다든지, 상장을 만들어준다든지, SAT를 산다든지, AP 시험을 산다든지, 이런 진짜 이거 삐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뭐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딱 한 번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 호기심이 너무 많았던 시기에 저는 자동차가 막 왔다가 막 이렇게 싱싱싱 달릴 때 던졌나요? 눈을 던졌어요. 그 친구랑. 근데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하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재밌으니까, 스릴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랑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어떤 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갔어. 이 alleyway로 도망갔는데, 나는 왼쪽, 얘는 오른쪽. 왜냐면 이 catwalk가 있어서 도망갔는데, 이 건너편에 이 사람 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 지인이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선택을 했는데, 이 친구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이 지인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차가 가는데 우리가 눈싸움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그 스노우볼을 던져가지고, 솔직히 위험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빡쳤어 얘가. 그래서 이 건너편에 있는 애한테 Hey, get them! 이래가지고, 나는 이쪽으로 갔고 내 친구는 이쪽으로 갔는데, 이 사람은 나 말고 내 친구 쪽으로 뛰어간 거야. And I'm still not proud of that. 근데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친구가. 그리고 나서 끝까지 도망가지도 않고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걸어와. 아, 꼬질렀구나. 나도 맞는구나. 맞겠다 했는데 했는데 안경이 다 부서진 채로 코피랑 이렇게 얼굴이 빨개진 채로 나한테 걸어온 거예요. 이러지 않았군요. 일리지 않고 그냥 가자 이러면서. 나는 항상 생각해요. 그때 내 쪽으로 왔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나는 내 쪽으로 왔으면 좋았었겠다고 생각. 왜냐면 얘가 이걸 하자라는 건 얘였어요. 그래서 저도 잘못된 거죠. 저도 범죄인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서 평생 이런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의 교훈은 어쨌든 내가 안 걸려도 내 지인이 걸릴 수도 있겠고, 내가 안 맞아도 이거는 맞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정말. 평생 불안해하고 살았고, 왜냐면 그 사람이 내 얼굴을 알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거 하나 빼고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물론 뭐 부모님 말 얘기 잘 안 들었고 뭐 엄마한테 언성 높이면서 싸운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범법행위. 네, ethical crime이라고 해서 범죄는 지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서 할 때 제가 솔직히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는 저는 뭐든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솔직히 누가 뭐 했는지 다 들었거든요. 심지어 그 친구들 이름도 알아요. 지원서에 손도 대지 않고 다 불법 행위를 하면서 지원을 했던 친구들. 저는 진짜 이런 친구들이 뭐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저는 바로 그 학교에 연락해서 입학 취소를 하고 싶을 정도긴 해요.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진짜 뭘 고려하고 있냐면 저는 어제 좀 심각하게 이걸 고려했는데 이런 거를 다 걸러낼 수 있게끔 다 찝어낼 수 있게끔 뭔가 협회를 하나를 만들까? 왜냐면 컨설팅이라는 게 되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나쁜 놈들 때문에 컨설팅이 되게 나빠 보이잖아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진심으로 학생한테 성과를 주는 것도 있지만 성장을 주는 게 우선적인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저는 스탠포드 붙었다? 솔직히 I'm happy but 너가 그리고 그 부모님이 성장을 전 솔직히 근데 부모님도 근데 되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비를 들어간 부모님들보다 솔직히 넌 아이비를 붙었던 부모님들이 더 험불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면 이 얘기보다는 마치 아이비를 들어가면 부모님들도 막 굉장히 나한테 감사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영상에 나왔던 애들이 제가 왜 영상에 나오게 했냐면 우리 학생들. 왜냐면 부모님이 너무 험불하시고 진짜 투명스럽게 우리가 이 작업을 했다라는 거를 너무 감사하게 여기셔서 이 학생이 얼마나 성장했다라는 거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케이 좋아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아. 근데 그것보다요 저는 에릭 선생님 만나서 애가 성장하고 조금 더 어른스럽고 진짜 말하는 게 뭔지 글 쓰는 게 무엇인지 왜 내가 미리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사회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 그러니까 세상과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게 글이든 말이든 내가 뭐 프로젝트를 만들든 이거를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좋은 대학의 성과보다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의 성과는 반반인 거죠. 정말 좋은 대학을 갔다라는 것은 그 학생이 잘 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비즈니스적인 성과도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진짜 진심으로 더 좋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 학생이 정말 성장을 해서 꼭 아이비가 아니더라도 과연 아이비를 다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될까요? 아니, 거기서도 극소수만 되게 좋은 친구들이 나오는 거지 그 극소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배팅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쪽팔리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좋은 학교를 갔는데 애초에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 근데 다 만들어줘서 간다? 그건 굉장히 쪽팔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 친구들은 왜? 사소한 것도 못하는 친구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 저는 그래서 이 디스플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마인맵 만들어서 매일같이 컨시스턴한 걸 보여줘라. 일주일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내가 진짜 뭔가에 관심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그걸 라이팅으로 표현하고 스피킹으로 표현하고 그러다가 내가 가진 관심사가 하나가 딱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델빈 해가지고 이제 내가 준비됐을 때 그 어떠한 사람이랑 얘기해도 지지 않아. 그게 이 분야의
분야에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기여했던 프로페서이든 엑스퍼트든 아니면 진심으로 답을 구하는 사람이든 내가 줄 수 있는 여기 안에서의 해결책이 있다라는 게 그게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한 번만 해보면 내가 이걸 그대로 다른 것도 똑같이 응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바리스타가 되고 싶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바리스타도 똑같아요. 뭐 메디칼도 똑같고요. 피시스트도 똑같고 뭐 vet도 똑같아요. 모든 게 다 같은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뭐냐면 사소한 것부터 챙기고 펑추어하고 약속 어기지 말고 이 사람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가 먼저인 거래요. 근데 지원서를 산다? SAT를 산다? AP를 산다? 다 써준다? 아무것도 안 하게 내가 다 해준다? 거기서부터 그냥 이 친구들한테는 아예 희망을 주지 않고 그냥 불행을 주는 거죠. 너는 아무것도 못해 혼자서. 근데 대한민국 교육이 참 그 네임 밸류를 진짜 미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모토가 하버드를 이해하자지 하버드를 가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버드를 간 친구가 5명이었고 스탠퍼드가 지금까지 포함해서 6명이고 그런 것 뿐이지 하버드를 가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성장을 진짜 추구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원서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그지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거지 같은 애들이 옆에서 볼 거 아니에요. 좀 자살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나는 되게 혼자서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진짜 뼈 빠지게 해서 1530점까지 SAT 받았는데 누가 사가지고 1580, 90, 막 1600점 받았다더라 이러면 그럼 그냥 그 들은 끼리 놀라고 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 승리 버닝썬 사건. 네, 버닝썬 사건. 걔가 갑자기 그랬을까요? 그쵸. 그 행위를 되게 오랫동안 했죠. 옛날부터 저는 빅뱅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G드래곤이 아기 때부터 준비했을 때부터 G드래곤이 누구다 싸이월드 쇼부터 저는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팬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의 노력이 저는 보여가지고. 근데 승리는 전 진짜 딱 보였거든요. 하는 행동이랑 말투나 그리고 그냥 그런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 거예요. 특히 연예계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막 명치 사건 아시죠? 그쵸. 명치 사건도 있고 하필 딱 걔한테만 승리한테만 그리고 항상 나와서 승리는 비즈니스만 안 하면 된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권종이 나와서. 그렇죠. 중간중간 몇 번 언지를 했었죠. 언급했어. 나중에 크게 사과 한번 칠 것 같다.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YG 자체가 좀 프리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그런 애들은 태생적으로 나쁜 애들이야. 강영욱이 어린 애기들 강아지들 다루는 거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인분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얘는 그냥 태생적으로 착한 강아지래요. 그냥 꼬리 계속 흔들고 그냥 주인만 바라보고 근데 태생적으로 정말 그냥 싸납고 나쁜 강아지가 있대요. 근데 저는 because I learned primitive at history of human evolution. 솔직히 저는 그게 좀 태생적으로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I think 50% 이상의 사람들이 조금 선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것 뿐이지 솔직히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얼마나 나쁘면 교육 갖고 이런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애들한테 괜찮아 너 범죄 저질러도 돼 평생 범죄 저질러도 안 걸려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나중에 나가가지고 버닝썬 같은 거 만드는 거잖아요. 뭐 달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있나? 제가 화가 많이 난 이유가 우리 학생들이 나한테까지 이런 컨설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저도 되게 좋은데 좀 그냥 주위에서 다 이렇게 성적이 다 높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그 몇몇 친구들이 성적을 좀 샀대요. 이런 친구들에게 좀 비교당한다? 그런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내 학생이 아닌 친구들은 얼마나 이런 지금 미쳐있는 교육에 그쵸? 미쳐있는 해외 입시 교육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냥 SAT가 솔직하게 죄송한데 우송쌤한테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살 길 알아서 찾을 테니까 SAT 아니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우리 RW 하면 되지. 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SAT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AP도 식으로 없어지고 할 거면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컬리지 보드한테 제가
제가 얼마 전에도 진짜 옛날에 한번 이메일 보낸 적 있거든요. 자꾸 유출된다 니네 시험지. 이번에도 제가 또 쓸 건데 페티션을 쓸 거예요 진짜 이번에는. 아니 이렇게 유출되고 이렇게 그냥 시험지를 사가지고 만점에 근접한 그지 같은 애들이 몇 명이 나오는 게 지금 이렇게 명확한데 보이고 누군지도 아는데 이거 솔직히 근데 걔네들 입학처한테 그냥 연락하면 돼요. 합격된 학교한테 얘 이거 샀다라고 해서 증거 몇 개 하면 바로 탈락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학생들은 되게 학교가 잘 되는데 솔직히 맞아요. 쉽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보다는 되게 열심히 해서 잘 돼요. 고생을 해서. 고생을 하고. 근데 그게 인생의 이치죠. 네, 열심히 근데 했으니까. 그게 그 고생이라는 거가 굳은 살이 생기고 내가 경험치가 늘어가고 레벨업이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 이메일도 이제 한 100개 보냈으니까 이제 이메일 보내는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써놨고 레주메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레주메를 내가 작성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내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정도는 일어났으니까 완벽하게 그거를 한 번이 아니라 저희는 10개 정도 하니까 이제 뭐 스스로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거고 이거를 내가 웹사이트로 나이스하게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어떤 웹사이트를 어떤 형식으로 써가지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업하고 이거를 막 다 누구한테 전화해보고 어떤 무브멘트를 만들어보고 어떤 뭐 변화를 이끌어오고 내가 어떤 영향력으로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배우니까 힘들게 배우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만의 어떠한 보이스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어떠한 가치관이 세워지고 내가 믿는 무언가가 생겨지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철학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게 그 오브젝트 뷰가 다양해지고 관점도 많아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실패하고 하면 할수록 이제 내가 엄청난 그 말도 안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로써 표현이 안 되는 힘. 진짜 능력이라고 네, 하죠. 어딜 가든 ability.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어깨가 딱 펴지고 네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며 하면서 이렇게 막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무언가에 몰두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결과를 이 정도까지 냈고 거기 안에서 내가 어떠한 성장을 하며 이런 이야기가 주된 교육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지원서로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거지 똥꼬 같은 놈들이 그런 나쁜 짓들을 하면서 이 주위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네게티브한 영향을 주니까 그게 저는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쵸.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같이 리뷰를 했던 그 김용촌재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까지는 정말 그렇게 미친 듯이 신경을 쓰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신경도 안 쓴단 말이죠. 마치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신경도 안 쓰고 그 대학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정말 범법행위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를 해서라도 여기까지 집어만 넣으면 이제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되게 맞아요.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SAT를 가르칠 때 보면은 그 과정에서 그런 모든 스트레스랑 그런 버든을 버텨내는 친구들이 있고 못 버텨내는 친구들은 또 어떻게 보면 더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정말 동기부여 하나 없는 채로 이제 대학에 가버리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홀리스틱 교육 전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그렇게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 말자라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똑같이 한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문제가 더 크죠. 그거를 오케이 했던 부모님들이잖아요. 그쵸? 저는 어디서 왔겠어 저는. 그 친구가 탈락되고 잘 안 되고 나중에 사회에서 굉장히 불필요한 존재로서 사람이 내가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와도 나는 계속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고 평생 나는 뭔가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야지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다 부모님 때문입니다. 거의. 이거를 애초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컨설팅을 하고 지원서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좋은 학교를 가는데 지금 그 어린 애들이 이렇게 진짜 열정적인 선생님들 곁에서 그나마 이렇게 쥐어잡고 그 나쁜 것들을 보면서도 쥐어잡고 아니에요 전 이게 좋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그래도 좀 흔들리겠어요. 흔들리겠어요.
맞아요. 저희가 봐도 네, 내가 학생이었으면 나도 살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세상에 어떻게 다 선한 사람들만 있겠어요. 나쁜 놈들이 있어야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진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학교 리스트든 그리고 이제 지원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카드가 조금만 뭐 좋지 않다고 해서 예를 들어 1530이 아니고 뭐 1400 후반대고 1300 후반대고 3.99가 아니고 3.0이고 3.5고 3.7이고 상장이 조금 없고 이렇게 해서 이런 좀 스펙적으로 좀 낮은 친구들이 우리 주위 친구들 만들어낸 주위 친구들 혹은 그냥 원래 잘한 친구들 때문에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유튜브에 우리 아이비 학생들이 잘 안 나오냐라고 하는데 걔네들 나와봤자 무슨 동기부여를 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그 유튜브에 이렇게 얼굴 까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해요. 그냥 완전 내가 미친 듯이 좀 친한 친구들 또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것저것 좀 이렇게 좀 말썽을 했던 친구들이 많이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컨설팅이라는 게 워낙 좋은 이미지였으면 우리 아이비 학생들이 다 나왔겠죠. 근데 괜히 나랑은 좋았는데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나쁜 의미로 학생들한테 다가가니까 괜히 내가 피해받을까봐 못 나오는 경우도 더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저는 뭐 3.0, 그죠? 3.5 막 이런 친구들 수상 없었는데도 좋은 학교 갔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내가 했던 것들이 좀 정말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나는 나만의 스토리가 있고 나만의 유니크한 어떠한 무언가가 있고 내가 진심으로 이 지원서를 다가가는 나의 이 스탠스가 굉장히 올바르고 계속 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고 나중에 입학처한테 너 미안한데 너 다 샀구나 너 네가 에세이 쓴 거 아니라며 이거 다 누가 도와준 거라며 하면서 리젝트를 당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최악이잖아요. 평생 따라다니는 건데 그 꼬리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고 싶은 친구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신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주위 사람들 아니면 저랑 정말 하고 싶었던 친구가 그때 못했는데 콜롬비아 간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저랑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진짜 거의 매일같이 밤을 새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유니크한 스토리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까 이 고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서를 지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제 내가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할까만 고민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굳이 예를 들어 최악의 상황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맡겨가지고 다 안 되는 거 그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또 내가 다 맡겼는데 됐어 근데 평생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누군가가 내부적으로 이 사실을 만약에 입학처한테 얘기를 한다면 바로 탈락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근거 하나만 존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평생 벌벌 떨면서 무슨 범죄처럼 무슨 뭐 경찰차가 삐용삐용 하면은 막 그렇죠. 나 잡으러 왔나? 막 이러면서 진짜 그러고 살고 싶지 않으면 좀 떳떳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그리고 진심으로 대학교 때 뭘 하고 싶은지를 그걸 알고 싶으면 좀 다양하게 지원서를 그 리스트를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좋은 학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우리 만약에 학교가 리밋을 안 준다 그러면 그냥 20개 다 넣어버리고 30개 넣어버리고 그러면서 8개 정도 아이비 다 넣고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야. 네가 안 해서 나중에 평생 후회할래? 아니면 지금 해서 나중에 그래도 해봤으니까 내가 결과라도 알지 이럴래? 저는 후자가 당연히 낫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설마 그럴 것 같아요? 대학교를 들어갔어. 근데 내가 혹시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조금 더 성적이 높아서 지원을 안 했어요. 만약에 20년 있다가 30살 됐을 때 뭔가 잘 안 풀려 일이. 설마 그 시절을 탓하겠어요?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만 조금만 더 지원을 했었으면 아니 너가 그냥 못해서야 그거 대학교 때문은 아니야. 매 순간에 너의 선택은 항상 후회스러운 선택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뭐 근거가 있는 후회면 저는 되게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얘랑 누구 중에 한 명을 구해야 돼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이상은 학교 하나 더 낸다고 해서 뭐 돼요? 죽어요? 그쵸? 아이비를 5개 낸다고 해서 뭐 돼요? 뭐 망해요? 안 망해요. UC 그냥 다 보내면 그게 매치랑 세이프티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세이프티 하나 두 개 정도 학교를 잘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학교는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을 한번 써봐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예시들은 조금 내가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나름 그냥 성적, 성과, 뭔가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괜히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열심히 아는 그러니까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열심히 아는 친구들은 좌절하라는 건 아니고 저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인생이 20살이 끝이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기대 수명이 현재 나오는 친구들 기대 수명이 한 120살 정도 된대요. 120살. 그러면은 일을 한 70살까지 한다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 졸업하고 한 50년을 일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은 21살 이후로도 바뀔 수 있어. 20살 이후로도. 근데 열심히 준비 안 한 친구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맞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대학에서 트랜스퍼 해 가서. 저희 지금 11학년에 들어오는 학생도 있어요. 이제 11학년 되는 친구들이 컨설팅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어차피 저는 이게 예를 들어 Y는 동기부여고 X는 나이야. 그럼 그냥 가면 갈수록 동기부여가 올라가. 그러면 9학년 때 온 친구들 중에 정말 there's only few kids that are very 동기부여. 그렇죠. 거의 없어요. 있긴 이런 있어. 친구들은 있긴 9, 있어. 10, 11, 12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해요.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컨설팅을 할 때 이제 천천히 동기부여를 생기면서 내가 이제 뭐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친구들인데 11학년 때 온 친구들이 대부분 무슨 걱정을 하냐면 저 근데 시간이 너무 없지 않아요? 아니 너 이미 근데 동기부여는 만땅이잖아. 그럼 뭐든 할 수 있거든요. SH도 똑같아요. 뭐 네가 작년에 왔다고 해서 재작년에 왔다고 해서 뭔가를 했을까? 너 애초에 동기부여가 없었잖아. 맞아요. 그럴 때 방황했던 시기고 지금 막 질풍노도의 시기였는데 그때 뭔가를 아니야. 넌 지금이야. 그러니까 for those 어떤 그게 누구든 부모님이든 카운슬러든 야, 넌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안 됐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혜롭고 잘하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나이를 굳이 따지지 않아요. 맞아요. 나이가 전혀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이런 거에 전혀 불일치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공한다? 아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름과 돈밖에 생기지 않아.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잔고에 돈이랑 주름밖에 안 늘어가요. 네가 갖고 있는 동기부여, 책임감, 좋은 영향 이런 거는 13살에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뭘 기다려? 제가 우리 학생한테 지금부터 뭘 시작하냐면 공부 가르쳐요. 책 읽고 나한테 글 써봐. GPT 쓰지 말고 네가 그냥 글을 써봐. 이게 되게 단순한 작업인데 되게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서 하는 친구들한테 나는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 개똥 같은 케이스들 그냥 whatever. 그 친구들은 태생적으로 나쁘거나 아니면 평생 계속 그렇게 살 사람들이고 혹은 나중에 이 과정을 굉장히 부끄러워할 친구들이야. 너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지금 되게 떳떳하게 열심히 우리랑 같이 작업하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작업하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열심히 작업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언제든 어디서든 이 노력이라는 건 항상 끝은 정말 좋아요. 뭐든지 성공을 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내 주위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고 또 어떤 이상한 조언들을 듣는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어요. You're like 17, 16. 어떻게 17살, 18살에 너는 못해. 너는 못 가.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고 절대 나 30 중반, 30 초중반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해요. 너 그 수능 몇 점이었지? 그런 얘기 하지 않죠. 너 그 고등학교 때 성적이 뭐였지? 야, 거봐.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났잖아. 누가 그래? 할 거면 그 웃으면서 하죠. 아니, 말해요? 나는 아직까지 우리 친구들 만났을 때 성적 얘기를 그냥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잘난 애들을 가지고 야, 너 정말 성공했다. 너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얘기를 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 좋은 대학 가든 말든. 근데 좋은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그냥 그 책임감과 동기부여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신뢰가 그냥 어렸을 때 이거를 좀 쌓았던 친구, 이해했던 친구 그러면 그냥 더 빠른 시기에 더 잘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인생은 롱텀, 마라톤, right? 진짜 잘 나갔던 친구가 35살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인생은 저도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30살 때까지 잠을 안 자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30살 때까지 31살, 2살 때까지는 정말 잠 안 자고 살았는데 이제야 조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인 거거든요. 진짜 정말 제 친구들을 지금 만나면 저를 연락도 안 해요. 저한테. 왜냐면 너는 항상 바쁘니까 에릭은 항상
바쁘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형도, 판사 형도 연락을 해도 맨날 미안해 하면서 해요. 나보다 더 바쁜 게 판사 것 같은데 내가 더 바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자신의 무기만 딱 명확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행복한 기준점은 다 다르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대학은 그냥 과정이지만 뭐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 4년의 과정을 거의 다 거치기 때문에 이왕 갈 거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내가 그냥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니, 너가 잘나고 잘 되고 열심히 했고 그게 만약에 증명이 되면 넌 좋은 데를 갈 거고, 그게 만약에 조금 부족하면 그냥 너보다 훨씬 더 증명을 했던 친구들이 더 잘 갈 거고. 하지만 여기서 무조건 너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넌 성장을 했잖아. 증명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남았고 더 나중에 증명할 수도 너는 있고. 정말 성장을 했잖아. 우리 빠니보틀 대단한 유튜버, 우리 대한민국에서 넘버1 트래블러 맞죠? 걔가 항상 나와서 얘기하는 게 나는 페일리어였다, 퇴사하고 돈 하나도 없었다, 아무것도, 나는 맨날 루저였고 항상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행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냥 기적이겠구나 생각하죠. 아, 저거는 one of the very romantic story. 그렇죠. 지금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게 너야. 그게 우리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냥 정말 계속 어쩔 수 없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운이 좋으면 한 번, 두 번 안에 성공을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길게 보면은 2년은 연인을 만났다가 성공을 못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항상 내 커리어 안에서는 내가 항상 쫓고 싶은 것들을 쫓지만 1등이 되지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1등이 된 친구들은 또 친구 안에서의 트러블이 또 많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 인생에서의 실패라는 단어가 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비 올 때 한번 나가서 비 맞아봐. 아, 비를 맞으면서 생각을 좀 하나요? 아니요, 비 맞는 거 싫어하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비 맞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비 맞으면 시원하거든요. 단가요? 네. 아니, 항상 날 이렇게 쨍쨍한, 오늘 되게 날씨 좋잖아요. 이런 날만 있으면 뭐가 재밌어요? 힘든 것도 한번. 아니, 힘든 게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 올 때 나가면 되게 시원해요. 근데 애초에 옷을 젖는 거 싫어하고 비가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 머리 털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데, 진짜 한번 맞아본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해요. 비 올 때 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밴쿠버는 좀 오히려 비가 올 때 뛰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인생은 좀, 요번에 그 워렌 버핏가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 찰리 먼저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너 뭐 하고 싶어? 99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파트너였잖아요, 평생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워렌 버핏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골프도 재밌었고 모두 재밌었고 나는 되게 하나를 집요하게 팠고 찰리는 되게 많은 걸 알았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것들이 나는 되게 재밌었는데 그냥 매일같이 같은 걸 했다. 근데 힘들었을 때 같이 그걸 막 뭔가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같이 풀어내는 거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대요. 꼭 집어서 얘기하면 같이 힘든 일을 다시 한번 겪고 싶다. 참, 살아야지 알 수 있는 거. 그죠. 그 정도 나이 한 90살 먹어야. 근데 그게 꼭 90살이 먹어야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친구들을 아이비 학교에서, 특히나 또 월등한 아이비들 있잖아요, 힙스 이런 데에서는 이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입시 관행을, 근데 대놓고 차별도 하죠. 나는 레거시 뽑을게, 대놓고 it's like a transparent discrimination. 나는 대놓고 차별할 거야. 일단 애들 데리고 그 다음에 자, 유능한 애들. 근데 그 유능한 애들을 데리고 가는 그 라운딩에서는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 오차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고 마치 인생을 좀 산 친구들. 왜냐면 걔네들이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할 거니까. 그래서 지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프로세스다. 나를 알게 되고 진심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후회하지 않아야 되는 시기가 지원서인 것 같다. 그래서 지원서 절대 후회하지 말고 무조건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멘토들 만나서 우리 영상 많이 보면서 파이팅 넘치게, 나 한번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을 때 지원서 넣어봐야겠다. 내가 진심으로 온 힘을 내 영혼을 갈아엎어서 나의 퍼스널한 스토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차곡차곡 이제 쌓아서 다큐멘테이션을 주고 증거물을 내야겠다. 비록 내가 SAT가 조금 낮지만, 비록 내가 아카데믹이 조금 낮지만, 비록 내가 좀 뭔가가 성실하지 않았지만은 나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것들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떳떳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한번 해봐요. 오늘은 뭐 길게 얘기했으니 이렇게 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